네, 마이 아이템. 마이 아이템에 저희가 이제 그 구성을 좀 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잡고요. 그 다음에 CSS까지 저희가 얹어봤고요. main.css에서 연결을 해서 common.css에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main.css, core.css, reset.css를 전부 연결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라는 질문도 나왔고 페이지 구성을 할 때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하여튼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index.html을 일단 띄우시고요. my 아이템의 목원 말고 asset에 있습니다. asset. 우리는 보통 사이트를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산. 네, 이게 없으면 끝이에요. 네. 요즘은 이 폴더 지우고 나가시는 개발자분은 감옥 가십니다. 네, 옛날에는 그냥 못 잡으면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 소스 지우고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회사의 자산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에셋이라고 이름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CSS를 전부 제가 띄워놔봤어요. common.css, main.css, core.css, reset.css를 전부 띄워봤어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거 구분하면서 또 말씀을 몇 가지 드렸어요.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필기 모음에 여기다 말씀드렸지. 필기 모음에다가 외부 CSS 역할별 네 여러분들 다 체크 되셨대. 그 얘기 나왔네. 요 얘기를 제가 드렸었어요. reset.css는 뭐고 core.css는 뭐고 common.css는 뭐고 main.css는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 리셋은 말 그대로 리셋하는 거다. 마진 패딩 글자 기본 요소 세팅된 값을 없애거나 변경 세팅하는 초기화. 그래서 reset.css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태그 막 몽짱 모아가지고 마진형 패딩형 시켜놨고 그 다음에 HTML5 새로운 태그들에 대한 디스플레이 블록 설정도 돼 있고 이미지 보도 넌 이것도 이미지에 링크 걸었을 때 그 테두리 생기거든요. 네, 그거 없애는 것부터 해서 A 태그의 기본 색깔 밑줄 없애기, OL, ULLI 옆으로 가게 하는데 기본 없앨 거 없애는 거, 그 다음에 가상 요소를 맨 끝에 잘라주는 거, 네, 끊어주는 거 그런 장치. 그리고 H1, 2, 3, 4, 5, 6에 있는 헤딩 태그 리셋하는 거, 폰트 사이즈가 전부 다 제각각 돼 있거든요. 그거를 원래 크기 100% 이렇게 하면 16픽셀을 맞춰줘요. 네, 그런 세팅하는 거. 이런 것들이 리셋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코어.css는요. 코어 다시 한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핵심으로 쓰고 있는 것들, 즉 전체 사이트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페이지 전체 세팅 또는 공통 사용 C 클래스, 공통 사용 클래스. 폰트 페이스도 코어에다가 많이 해요. 네. 물론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회사 가시면 뭐 설계하신 분이나 디자인 팀장이나 하신 분이 이름도 다를 수도 있고 구성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아 저긴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나면. 그래서 이런 체계에 한번 들어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폰트 페이스 나눔체 우리가 불러드리고 있고요. 나눔 고딕체. 바디에는 배경 공통으로 다 넣고 서브에도 이게 다 들어가거든. 그리고 뭐 폰트 패밀리라든가 폰트 사이즈라든가 레터 스페이싱 그 자간 이런 것들을 조금 좁혔거든요. 0인데 원래. 근데 이런 게 이제 바디에 세팅된 게 코어 네, 뭐든지 핵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BLD, DN, 숨기는 클래스, 공통 클래스가 필요하다. 누구나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애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코어에다 셋업 해놓고 불러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코어에다가 역할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커먼 이거는 저거예요. 메인에다 다 코딩할 수 있는데 서브 페이지에서도 코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먼에다가 파일을 분리시켜서 저희가 코딩을 해놓은 게 바로 커먼입니다. 공통 상단 메뉴 그죠? 전체 박스 그리고 상단 메뉴 탑부터 이제 버튼 아래쪽에 메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이기 때문에 common.css를 만들어서 구성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공통 디자인.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뽑아가지고 뭐 리셋이나 코어하고 성격이 완전 틀려요. 커먼은 메인에 들어가고 서브에도 들어가는 애를 여기다 뽑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메인 CSS는 이제 오늘 이걸 쓸 거예요. 이거 메인.css. 왜냐하면 메인 페이지에
등장하는 애를 이제 코딩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서브 만들었다. 그럼 서브에만 등장하는 애를 코딩할 때 서브 페이지에 해당되는 CSS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코어 리셋 커먼 페이지를 포함하는 main.css 또는 페이지별 CSS를 만들 수 있다 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집어넣은 게 누구라고요? main.css 이렇게 import web CSS를 이렇게 합쳐서 임포트를 시켜서 갖고 들어옵니다. 인덱스에다가 이렇게 링크 rel, 스타일 시트, href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들어왔는데, 근데 이렇게 만약에 main.css 이렇게 안 갖고 들어오면 어떻게 갖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여기서 전부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common, core 여기서 다 갖고 들어와야 돼요. 리셋. 그럼 어떻게 돼요? HTML에서 다 갖고 들어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안 갖고 들어왔다면, 임포트를 안 했다면, 대전제 임포트를 여기서 안 했다면 여기서 다 불러드리면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귀찮아요. 그럼 한 파일에 다 합치셔도 돼요. 심지어. 그런데 체계성 있는 사이트에서는 그거를 다 기능별로 분류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갖다 놓고 뭐라 그러지? 요즘은 그런 폰 광고는 했는데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네. 구글에서 만들었나요? 그 핸드폰이 필요한 기능만 이렇게 갖다 끼워가지고 조각을 맞춰가지고 폰을 만든다는 그 뉴스가 그것도 몇 년 됐다. 몇 년 전에 나왔었어요. 그게 무슨 폰인지 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폰에 뭐 필요한 거 갖다 이렇게 끼워 자기가 그래서 블록 마트시 탁 갖다 끼워가지고 조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잘 안 될 줄 알았어 그거. 근데 누가 그렇게 쓰겠어?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갖다 조합을 시켜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단점이 뭐예요? HTML, CSS 불러와 또 요청해서 불러와 또 요청해서 불러와 또 요청해서 불러와 이러면은 HTTP 리퀘스트 웹 요청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이 로딩할 때 상당히 버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렌더링 속도 착 해서 화면이 탁 뿌려지는 걸 렌더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렌더링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여기서 다 불러드리지 않고 메인 하나만 불러드려도 되게끔 한다. 그게 임포트를 여기서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몇 번 걸쳐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좀 잘 하실 것 같고요. 얘 하나만 갖고 들어오면 얘네들 다 들어온 거예요. 자, 이래 놓고 우리 이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번 띄워볼게요. 자, 페이지를 다 띄워보니까 지난주에 상단하고 하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상단, 하단. 그래서 상단 부분에 이렇게 그 구성을 하나씩 맞춰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했고 이 가운데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통을 우리가 저장 하나 해놓고요. 요게 이제 템플릿이니까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의 인덱스 페이지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전체 구조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조는 저희가 전체 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랩 밑에 탑, 컨트, 인포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내용적으로 저희가 탑하고 인포 부분이 이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통으로 뽑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 사이트 미리 보기 네, 여기서 My Item PJ 미리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서브 페이지로 이렇게 디바이스를 눌러보면 서브 페이지도 상단과 하단은 똑같구나. 그리고 전체 뭐 배경 깔린 거라든가 이 박스 구성이라든가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희가 커먼에다 놓고 코딩을 했던 거죠. 그리고 서브 페이지는 하나만 만들고요. 저희가 나머지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것들은 자바스크립트한테 부탁할 거예요. 자스가 해결해 주리라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네, 자스가 아주 잘해줘요. 이런 건 아주 발군이에요. 아주 잘해. 네, 그래서 이렇게 한 페이지 만들고 뭐 이런 이제 구성들을 저희가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인 페이지. 그래서 상단 부분에 우리가 이제 그 설계 도면에서도 이제 이걸 우리가 전부 다 추출을 했죠.
그러니까 설계도 없는 그림은 그 사이트는 만들 수 없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 여기가 공룡이고 저희는 여기 안에 깃허브 쪽에서 코딩을 좀 하고 있었죠. 그래서 my 아이템이 목업을 저희가 PDF로 이렇게 뽑아놨었는데 요 그림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요 구성도대로 1, 2, 3, 4를 구현을 한 거예요. 로고, 그다음에 상단 메뉴 있는 부분, 그다음에 SNS, 그다음에 GMB 메뉴까지 이렇게 이어서 네 가지 구성을 했다. 그게 바로 여기 코딩을 열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로고 박스, 공통 메뉴, SNS 메뉴, 그다음에 GMB 메뉴 해서 이 탑 안에 네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개를 그 안에 이제 구성 요소들이 각각 다르게 또 이렇게 구성을 그때 필요한 구성들을 했죠. 이미지, 그다음에 ULLI로 구성, 탑 메뉴, T 메뉴, 공통 메뉴, 그다음에 SNS 메뉴는 ULLI로 똑같이 구성했고요. GMB 메뉴는 내부 태그를 특별하게 섞고요. 내비게이션, 요게 제일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div 태그를 안 쓰고 내부 태그, div의 형제, div의 형제인데 의미를 가진 시멘틱 레이아웃용 태그를 사용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네, ULLI를 똑같이 썼는데 얘네들은 그냥 ULLI로 이 박스 안에 그냥 하위 구성 요소로 그룹핑 요소로 그냥 썼고요. 얘는 내비게이션 구성을 가지는 애기 때문에 특별히 내부 태그를 사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좀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ULLI를 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성들을 쭉 갖췄습니다. 그래서 GMB는 저희가 데려왔죠. 네, 파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된 거고 우리 거 실시간 띄워놓기를 보시면 바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저희가 상단에 네 가지 파트를 전부 다 구성을 한 거였습니다. 하위 메뉴까지 뚝뚝뚝 떨어지고요. 그럼 하단 구성은 뭐 별로 복잡하지 않게 그 인포 태그죠. 인포 후터에 있는 하단 영역은 후터였고요. 이걸 또 좁혀놔 볼게요. 네, 하단 구성은 후터였고요. 후터 밑에 img 이미지 하나 하단 로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회사 주소 어드레스를 하나 갖다 놨는데 지난주에 어드레스를 갖다 놓으면서 저희가 좀 특이하게 했던 거는 뭐였냐면 인라인 태그 옆에 얘 어드레스를 인라인 블록으로 만들어서 원래 블록이었죠. 예, 블록이라서 원래 이렇게 옆에 올 수 없는 애였어. 네. 옆에 올 수 없는 애였는데 인라인 블록인 게 이렇게 풀리면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블록인 원래 블록 출신이었는데 인라인 블록해서 인라인 블록은 인라인 성격이 그대로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디자인을 먹을 수 있어서 위드스를 저희가 이렇게 줘서 칼크를 계산해서 100%에서 요 옆에 185 정도를 빼서 나머지 옆에 퍼센티지를 차지하게끔 해서 텍스처를 센터를 주고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줘서 원래 누워있는 그 어드레스가 원래 누워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원래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어드레스까지 구성을 했어요. 네, 요게 이제 다른 데도 들어가는 템플릿이에요. 이게 템플릿이에요. 딴 페이지도 이제 가면은 다 요 템플릿을 써가지고 이 서브 페이지도 다 그렇게 생겼지, 프로필 페이지도 이거에 생겼지, 회원가입 페이지도 이렇게 생겼지, 위아래가. 네, 로그인도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요거를 만들 때마다 템플릿 갖다 놓고 내용 채우기를 이렇게 쫙쫙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네, 내용 채우기. 그러니까 요거를 템플릿 파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만든 거에서 일단 템플릿을 요걸 만들게요. 템플릿. 네. 템플릿의 템프. 요거를 페이지를요 탐색기에서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탐색기에서 보기. 탐색기에서 보기에서 이걸 띄워서 인덱스 페이지를 딱 보이게 해 놓으시고요. 얘를 카피하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얘를 클릭해서 조금 당기다가 손 놓으시면 복제가 되거든요. 복제를 해 놓으시고요. 이름 바꾸기를 합니다. 클릭을 천천히 한 번, 두 번 하셔도 되겠지만 F2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가 바로 되고요. 아, 잠깐만. F2가 다른 키를 먹는구나 이게. 어쨌든 요거를 이름 바꾸기를 할게요. 이름을 템프라고 할게요. 템프. 템플릿. 템프. 템플릿. 네, 템프라고 하고요. 네, 템프. 그러면 템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파일도 템프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CSS에 가시면요. 요거 복제해서 하나 만들었어요. 템프 요거 복제해서 이름만 바꿨어요. 템프로. 이름만 바꿔. 그리고 CSS로 가서 CSS에서 우리가 main.css를 인덱스에서 쓰고 있죠. 요거를 템프로 하나 만들어요. 컨트롤 땡기기 복사 main.css 복사본 이름 바꾸기 temp.css를 하나 만들어요. temp.css. 그래서 앞으로 뭐 만들 때 그냥 이 템프를 계속 카피해서 가져가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열어볼게요. 템프를 여세요. 템프 파일 열기. 네, 브라켓에서 그냥 여시면 돼요. 브라켓에서 템프를 열었어. temp.html my item 여기다가 타이틀만 다르게 달아놓을게요. 템플릿 페이지라고 쓸게요. 템플릿 페이지. 그럼 앞으로 무슨 페이지, 무슨 아이템 페이지, 뭐 회원가입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만 바꿔주면 될 수 있게. 템플릿 페이지. 이렇게 이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시트 불러드린 거 있죠? 이것도 템플을 불러드리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딱 찍어 놓고요. 여기 css 슬래시 다음에 까박 그리고 있을 때 여기다가 템플릿 temp.css가 들어오게 엔터를 딱 쳐주시면 템플릿이 들어와 있게 해주세요. 이 페이지는 템플릿이 들어와 있으면 돼요. 템프 그렇죠? 네, 이렇게 잡아주시고 저장! 네, 저장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temp.css도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temp.html에서 바꾼 거는 지금 여기 이름 옆에 my item 옆에 템플릿 페이지라고 쓴 거랑 temp.css로 바꿔놓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이름 바꿔서 만들어 놓은 거 외에는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temp.css를 더블 클릭해서 옆에서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거는 main.css가 아니죠? 템프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서브 페이지 만들 때 뭐 만들 때마다 바뀔 거예요. 여기 템프라고 해놓고요. 이거는
템플릿 CSS. my item 템플릿 CSS.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앞으로 우리가 갖다가 놓고 쓸 때 얘네 둘을 복사해서 이름 바꿔서 쓰시면 돼요. 계속.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우리 이제 요건 닫으셔도 되겠어요. 템플릿 만들어 놓은 거는요. 닫으셔도 돼요. 템프 CSS도 닫고요. 템프 HTML도 이제 일단 닫으세요. 지금 저희가 필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코딩할 것만 남겨놔 볼게요. 지금 여러 개를 열어놨는데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정신없으니까요. index.html 지금 보면서 필요하고요. HTML 넣어야 되거든요. 커먼은 일단 끝났으니까 닫을게요. main.css에다 코딩 해야 돼요. 지금은요. 리셋하고 코어도 일단 기본 아까 확인하느라고 열어본 거고요. 이렇게 파일 2개만 열어놓고 할게요. 만약에 다른 게 많이 열려있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탭 메뉴에서 쌤 저는 탭 메뉴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거는 커스텀 워크라는 플러그인을 깔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네. 커스텀 워크가 안 깔려 있으신 분은 이쪽에 상단에 아마 이 탭 메뉴가 옆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옆에. 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일단은 안 까셨으면.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나온 애를 가지고 2개만 열어놓고 만약에 오른쪽 버튼에서 다른 파일 닫기 하시면 돼요. 위쪽 닫기, 아래쪽 닫기, 다른 파일 닫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개가 쫙 열려 있으시면 나머지는 닫으시면 되겠고요. 2개만 열어놓고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가는 거야. 자, 메인 페이지에 이제 컨텐츠 영역 제가 아까 요거 전부 다 닫아놨거든요. 이렇게 간단하게 옆에 요 접어지는 게 있어요. 네, 라인 접기를 꼭 해주시고요. 상단과 인포는 너무 복잡하게 열어놓지 마시고요. 메인 페이지만 이제 우리가 열어서 여기다가 작업을 컨텐츠 영역에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단과 하단은 접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보이게 하려고. 네. 이 상태로 놓으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한번 우리 요구사항을 좀 볼까요? 우리 요구사항 분석에 사실 메인 페이지에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가서 보셔도 돼요. 여기 이제 이렇게 메인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거. 썸네일 있고 여기에 페이지에 이거 있고 썸네일. 그래서 여기 PDF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네. 메인 이미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썸네일 이미지가 쭉 5개 보이게 할 겁니다. 여기 우리 아이템은 6개예요. 그 중에 5개만. 그래서 썸네일에 마우스 오버시 요게 바뀌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미리 보기를 하시면 여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얘네들이 뭘로 만들면 될까요? 이거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이제 이미지가 하나 나오겠죠? 네, 여기는 이제 큰 이미지. 빅 이미지. 큰 이미지가 여기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라는 어쨌든 여기 가운데 딱 배치를 해놓고 밑에 리스트에 해당되는 얘네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하나씩 있고 이런 애들은 ULLI 같은 애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ULLI. 그래서 요 밑에 링크까지 가야 되냐? 그럼 LI 밑에 A까지도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그거 밑에 누가 있어요? 이미지가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죠. 썸네일 이미지. 그래서 얘가 마우스 오버 될 때마다 커지는 거예요. 얘가. 빅 올라갈 때마다 커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위로 커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마우스 오버시. 그래서 구조는 매우 간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만 뿌리면 되니까 뭐 복잡한 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기 만들어 볼게요. 이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우리 아이템 페이지 여기 근데 이제 제목 하나를 여기다 이제 제가 쓸 거예요. 여기 이게 H1이죠. 여기 H1 태그 썼잖아요. 맞지? 맞아? 예. 그럼 여기 제목 H1 또 쓰면 되는데요? 네. 원래 H1을 또 쓰고 H1을 또 쓰고 H1을 또 쓰고 많이 써도 페이지가 망가지거나 이상해지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구현할 때 우리가 구성 요건상 큰 제목은 하나다 이렇게 해주시고 하는 게 좋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제 H2 태그로 여기에 제목 하나 쓰고 근데 출력 안 시킬 수도 있는 제목이에요. 이런 거는요. 내가 필요 없다. 그러면 써놓고 출력 안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미지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도 이제 박스 하나 줘가지고 이미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iv 뭐 이런 식으로 박스에다가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성이에요. 예측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거 한번 볼까요, 우리? 네. 보면서 하면 좋지. 이렇게 여기 나오는 거 한번 보면서 할게요. 자, HTML 구성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하나 써줍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정도를 만들어 주는데, 잠깐만 여기에다가 그냥 제목 하나 쓰고 타이틀 H2 클래스는요 미리 여기에다가 디스플레이 넌 시킬게요. DN 시킬게요. DN 시키는데 이름을 여기다가 메인 페이지 아이템 소개 메인 페이지 아이템 소개라고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고요. 네, 요거는 근데 출력은 안 돼요. 네, DN을 제가 먹여놨기 디스플레이 넌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출력 안 시키는 상태에서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큰 이미지 박스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큰 이미지 박스를 뭐 섹션 쓰긴 좀 그래서 그냥 div 쓸게요. 레이아웃용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럴 때 레이아웃 태그 쓰시고요. 그 밖에는 div를 그냥 편하게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MIMG, 메인 이미지라는 의미로 MIMG라는 박스 안에 이미지를 실제로 쓰는 겁니다. src 이미지스 밑에 있는 아이폰 6 PNG라는 네, 요즘 버전이 상당히 올라왔지만 제가 아이폰 6를 바꾼 지가 얼마 안 돼요. 플러스를 굉장히 오래 썼어요 제가. 네, 5년 정도 쓰니까 이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이런 폰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큰 이미지 박스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썸네일 이미지 박스를 만들게요. 썸네일 이미지. 작은 손톱이란 썸네일이 손톱이거든요. 그렇게 작은 이미지를 썸네일 이미지라고 그래요. 썸네일 이미지 박스. 실제로 썸네일은 진짜 작은 이미지를 쓰셔야지 맞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잠깐만 썸네일을 작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조금 작게. 좀 작게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불러드릴게요. div 여기 그러니까 클래스가 thumbs를 쓸게요. div인데 클래스가
썸부스. 이 th 스라는 발음이 나는 바로 썸스 여기 썸네일 할 때 썸네일 자체가 이 말에서 나온 거야. 이거 썸네일. 그래서 썸스라고 쓰시고 썸스 밑에 우리가 ULLI는 위에서 많이 썼으니까 여기서 OLLI 써볼까요? OL 밑에 LI가 지금 그냥 만듭시다. LI 밑에 A 밑에 이미지 이런 식으로 SRC 이미지 경로는 이미지스 밑에 스몰 작은 이미지만 따로 만들어 놨어요. 스몰에다가 아이폰 6 PNG 요게 좀 작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자체가 작게 만들어져 있어요. 썸네일은. 그래서 딱 보시면 그냥 출력된 이미지 옆에 보시면 이 이미지보다 작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는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5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하면 컨트롤 D 하시면 돼요. 요 밑에 LI를 하나 더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영역 잡고 컨트롤 D 네. 그래서 컨트롤 D 여기 보면은 스몰 밑에 맥북이 있거든요. 맥북 PNG 맥북 에어 맥북 에어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맥북 에어 이렇게 추가해 나가시는 거예요. 컨트롤 D 여기 스몰 밑에다가 딱 갖다 놓고 깜빡거릴 때 이미지를 바꾸시면 잘 바뀌어요. 슈즈 슈 하면은 슈즈 나와요. 신발. 그래서 요거는 구두라고 써주세요. 구두고요. 구두 슈즈 구두 스몰 밑에 있어요. 이미지스 밑에 스몰 밑에 슈즈. 그래서 여기 아이폰 플러스 그 다음에 맥북 에어 그 다음에 구두 그 다음에 여기를 컨트롤 D 해가지고 구두 그 다음에 시계는 와치 그러니까 W 와치 PNG 스몰 밑에 있는 겁니다. 다 작은 이미지 썸네일 시계라고 써주시고요. 시계라고 써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LI 이미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A를 LI 바깥에 쓸 수 있냐? 없어요. 네. 무조건 UL 밑에는 LI고 OL 밑에는 LI밖에 못 와요. 이걸 딱 정해진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트롤 D 시계 그대로 하나 복사해서 그 다음에 가방 넣으시면 됩니다. 백 가방은 백 B 쓰시면 되겠습니다. B 백 PNG 가방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방 네, 그래서 구두시계 가방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바로 뭐 스토리. 그 옆으로 가죠, 옆으로. 네, 우리가 플로우 레프트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패딩 마진 없이 점도 안 보이고 숫자도 안 보이고 옆으로 가는 겁니다. ULLI, OLLI가 그런 장치를 해놓으면 우리가 그룹핑 레이아웃 잡을 때 편리하다라는 점. 네. 제가 중간에 소스를 푸싱을 한 번씩 할게요. 혹시 요거 레이아웃 잡는데 잘 안 되신 분들은
제가 푸시하는 거 소스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많이 바뀌어 있군. 그래서 커밋을 시켜주겠습니다. 푸시를 하겠습니다. 푸시에서 나오는 사이트가 바로 GitHub에 있는 거 옆에다 띄워놓고 해주세요. GitHub 푸시 끝났고 GitHub에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HTML 학습에 마이아이템 밑에 에셋 밑에 지금 인덱스에다가 HTML을 부지런히 넣고 있는데 보니까 막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막 들어가 있어요.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 혹시 붙여놓기 했는데 좀 뭔가 안 맞는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어요. 라인만 복사해야 돼 이거. 여기서 긁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페이지가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이렇게 나왔으면요. 이제 CSS 구성은요. main.css 아까 열어놓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main.css에 가시면 되겠어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놓여 있고 이제 메인 CSS 메인 전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메인 이미지 박스부터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메인 이미지 박스 여기 메인 이미지 박스요. 메인 이미지 박스 main.css입니다. 쟤네들을요 이제 기본 구성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이제 꽉 차서 이렇게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 박스가 얼만큼 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에서 약간 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서 약 한 100픽셀 정도 떨어뜨려야 돼요. 그리고 이미지 가운데 와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맞추는 걸 어떻게 맞추면 될 것인지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차 점 MIMG 클래스 적은 맞지? 이거 메인 이미지 박스죠. 여기에 보면 얘 아웃라인 한번 잡아볼까요? 1픽셀 솔리드 레드 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MIMG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끝까지 가죠? 가로는 끝까지 가는 게 기본 뭐의 특성이다? 블록 요소의 특징이다. 블록. 그죠?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끝까지 가지 않아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특성도 있고 크기가 위드스가 오토로 잡혀 있어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인라인의 오토하고 틀려요. 인라인은 크기 자체가 안 나오지. 크기 자체가 안 나와요. 네. 그냥 자기 컨텐츠에 있는 크기만큼이 항상. 그리고 높이는 누구 때문에 높이가 나왔어요? 이미지가 이만하잖아. 이미지가 있는 것만큼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얘를 가운데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운데 얘를 가운데 오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이 박스에다가 이건 블록 박스잖아요. 네, 블록 박스예요. 인라인 요소 안에 있는 인라인 요소 가운데 와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예요. 이히히흐흐흐하 이거. 이렇게 하면은 안에 있는 인라인 요소잖아요. 이미지가 걔가 가운데 오면 된다고요. 텍스처 라인 센터하는 순간 가운데 탁 놓인다고요. 그죠? 가운데 딱 놓이고요. 근데 이제 위쪽을 밀고 싶은데 위쪽을 밀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서 박스를 바깥을 밀지 말고요. 박스를 바깥쪽을 밀면은 얘가 안에 있는 그 박스가 여기 마진탑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마진탑을 줘볼게요. 마진탑 뭐 100, 마진탑 100픽셀.
그러면 괜찮은가? 괜찮아요? 일단은 그냥 괜찮아 보이죠? 마진 탑 100픽셀. 랩, 컨트. 컨트가 괜찮나요? 아웃라인, 픽셀, 솔리드, 블루. 자, 여기 내가 요 싸고 있는 박스에다가 블루색을 줘봤거든요. 자, 자식의 마진 탑이 부모가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지금 박스가 밀려서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파란색 칠해보면 확 티나요. 컨트는 지금 미드 아이템만 설정되어 있고요. 아웃라인은 한 번도 설정된 적이,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제가 일부러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자식 요소인 얘, 메인 밑에 있는 얘, MIMG가 지금 얘를 밀고 있는 거야. 마진 탑을 밀어서 이렇게 밀었는데, 바깥쪽을 밀었는데 부모까지 같이 밀려서 내려왔다고요. 그 말씀드렸죠. 시장에 마트에 갔는데 아기가 이렇게 유모차 바깥으로 밀는데 엄마가 같이 밀린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 밀고요. 안에 있는 이미지한테 마진을 주는 형식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이미지가 여기에다가 마진을 줘볼게요. 마진 탑. 얘한테 마진 탑을 주면 마진 탑 100픽셀. 그러면 이 박스 자체가 컨텐츠의 이 박스 자체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공간을 밀어서 얘가 인라인 요소를 포함하거든요. 원래 블록 요소가 밀 때랑 틀려요. 인라인 요소가 마진 탑을 주는 거 포함해요. 무조건 블록 요소를 포함 안 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제가 뭐 그런 얘기 안 하고 자 이미지에다 마진 탑 줍니다. 밀리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이러면은 지금 그냥 한 10초 정도면 말하고 끝나요. 그냥. 근데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블록 요소 마진 탑 줬다가 사이트가 바깥쪽에 이만큼 공간이 막 생기거든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블록 요소, 자식 요소인 블록 요소에 마진 탑을 줄 때 부모 요소는 블록 요소에 마진 탑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럼 이제 여기 자식한테 줄게요. 자식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진탑은 지웁니다. 이 마진탑은 지우세요. MIMG에 있는 마진탑은 지우세요. 이거 박스예요. DIY 박스에 있는 마진탑은 지우고, 자 여기에다가 줄게요. 자식 요소 메인 이미지. 블록 요소는요.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블록 요소는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인라인 요소를 보통 인라인이나 다른 블록을 쌓는 블로킹 요소가 블록 요소예요. 자,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 불확실한 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맞아요. 자, 블록 요소, 블록. 자, 우리가 블록하면은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손을 위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위로 뛰어 오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이렇게 손을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이게 사람이에요. 뭐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뭐 하는 데죠? 블로킹하고 있는 거지? 네, 이쪽으로 히나타 같은 선수가 뛰어 올라서 공을 때리려고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이 선수가 이렇게 뛰어 올랐어요. 이쪽에서. 이야, 뛰어 올랐어요. 이 공을 치려고 하니까 막으려는 거지. 블록이라는 게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영역을 구분해주는 박스예요. 영역 구분 박스. 영역을 구분해준다. 그래서 개념이 커요. 영역 구분 박스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인라인 요소도 들어가고 다른 블록 요소도 들어가요. 이 안에서 또 구분해주는 박스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담는 박스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는 이런 거고요. 인라인 요소는 뭐냐면요, 그냥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냥 글자를 비택으로 싸면 글자만 두꺼워지고요. 여기다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사이에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줄줄이 붙어 나오는 내용을 싸는 태그, 내용을 이미지를 부르는 태그들이 이런 게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인라인과 블록의 차이는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인라인은 줄줄이 옆에 붙어가는 내용을 싸는 태그다. 내용을 싸는 태그다. 그리고 블록 태그는 이런 애들을 구분시켜주는 큰 영역을 구분시켜주는 애예요. 그래서 옆에 아무도 못 오는 특징이 있어요. 옆에 아무도 못 와요. 지금 이거 이미지잖아요. img. 그죠? 그러면 이거 옆에 누군가 이렇게 원래는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으로 쌌더니 옆에 아무도 못 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와. 이 옆에. 아무도 못 와. 이걸 싸고 있는 구역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게 블록 태그예요. 기본적으로. 위, 아래, 옆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이 내용을 구분해준다. 그게 바로 블록 태그다. 그 대표 주자는 아무것도 특징이 없고 싸기만 하는 애는 div 태그가 많이 쓰인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블록 태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르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물어보세요. 옛날에 내가 설명했다고 쌤께서 여러 분 얘기하셨는데 또 여쭤보면 좀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면 또 물어봐요. 모르면 또 물어봐요. 모르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인라인 요소의 태그는 A 태그인가요? 네,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인라인 요소의 태그는 A가 인라인이죠. 이미지도 인라인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라인인데 블록인 거, 자, 블록 좀 구분을 해드리면요. 자, 이 div 블록이고요. 안에 내용 인라인입니다. 이미지 인라인. 자, div 블록이고요. 자, 블록 태그가 또 블록 태그를 담을 수 있어요. ol 블록입니다. li도 블록으로 보시면 돼요. 리스트 아이템이라는 그 디스플레이 설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옆에 아무도 못 와요. 블록 안에 인라인. 네. 인라인 안에 인라인이 인라인을 쌀 수 있어요. 인라인이 인라인을 쌀 수 있어요. 근데 요즘 규칙이 바뀌어가지고 A 태그로 블록을 싸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인라인은 블록을 못 싸고 인라인을 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A 이미지 링크 가게 하려고 A로 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블록, 인라인. 블록이 인라인 싸고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인라인. 블록, 인라인. 앞으로 블록인지 인라인인지 막 무조건 얘기를 자세히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 블록이에요. 네, 블록. 네. div 블록. 네. 아시겠죠? A 태그는 인라인이에요. 그리고 인라인과 블록을 딱 구분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게 뭐 하나가 있냐면 A 태그 옆에 A 태그 썼잖아요. 옆에 오면 인라인이에요. 옆에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런 애를 옆에다가 그냥 쓰잖아요. 내가 하나 더 카피해 볼게요. 아이폰 플러스 2개 넣었어요, 제가요. 아이폰 옆에 아이폰 오잖아요. 네, 아이폰 옆에 아이폰 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인라인이에요. 옆에 계속 오는 애들 이렇게. 좁아서 떨어져요. 인라인은 보통 좁으면 떨어져요. 줄 바꾸면 혼자 하지는 못해요. 거기다 비아를 치던가 뭐 이랬을 때만 떨어지는 거고,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옆으로 그냥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애들이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크기, 위치, 크기 이런 거 못 먹어요. 마진도 줘봤죠 우리가. 마진도 기본적으로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줘서 마진 설정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미지는 독특한 놈이라고 했어요. 이미지만 특별하게 보세요. 이미지만 인라인 요소 중에 아주 특이한 놈이 인라인 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만 특이해요. 인라인 요소는 대부분 다 똑같아요. 스팬이든지 비태그든지 뭐 그런 태그들, 뭐 아이 태그든지 이런 건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좀 구분이 좀 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계속 해 나갑시다. 자, 그렇고요. 자, A 이미지. 자, 이거는 좀 전에 만든 거 지울게요. 이미지는 어떻게 특별하냐고요? 보통요, 제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을 다시 열어드릴게요. 자, 수업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미지 HTML 여기 CSS 학습에서 우리가 인라인 블록, 인라인 가로 정렬,
블록 정렬. 이거 여기 정렬 같은 거 우리 쭉 했었지? 정렬도 쭉 했었고요. 잠깐만. 디스플레이. 우리가 디스플레이 얘기했었구나. 디스플레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CSS의 디스플레이란 레이아웃을 위한 요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요소의 디스플레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블록 요소는 디스플레이 블록. 기본적으로 블록 요소들은 H 무슨 태그, div 태그, p 태그 이런 것들이 블록이고요. 특징, 모든 박스 요소 디자인이 잘 적용된다. 즉, 위드스, 하이트, 보더, 마진, 패딩 이런 게 전부 다 적용이 잘 되고, 인라인 요소는 아까 근데 여기 그 블록 요소가 뭐라는 얘기를 내가 여기다가 설명을 안 썼네. 그러니까 특징만 얘기했죠. 표현법은 인라인이고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들은 A 태그, 이미지 태그, 스팬 태그, B 태그, I 태그, EM 태그, 스트롱 태그 이런 것들이 보통 다 인라인 태그들이고요. 위드 사이트가 적용될 수 없고, 마진은 양쪽만 적용되고요. 마진은 패딩은 적용되지만 다른 인라인 요소나 아랫줄에 블록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특히 글자의 경우 위아래 간격은 줄 간격을 이용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이미지만 예외다. 이것 때문에 이미지가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미지는 위드 사이트를 먹어요. 그리고 인라인 블록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인라인 특징이 다 똑같지만 위드 사이트 크기가 적용되는 요소가 인라인 블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분을 쭉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쉬었다가 이어볼게요.